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구를 숫자로 파헤치는 야구데이터 연구소입니다. 어린이날 5월 5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5회 말 2사주자 없는 상황에서 한화 박상원의 시속 150km 포심 패스트볼이 한가운데로 들어왔고 김도영의 배트가 그 공을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비거리 130m, 가운데 담장을 그대로 넘기는 솔로포가 떨어졌어요. 시즌 12호 단독 홈런 1위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석은 단순히 한 점 보태고 끝나는 홈런이 아니었거든요. 이틀 전 허리 통증으로 자진 교체됐던 선수가 본인이 직접 지명타자로 나가겠다고 자청해서 들어선 출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첫 타석에 좌중간 안타를 때린 뒤 두 번째 타석에서 만든 130m이거든요. 오늘은 어린이날, 김도영의 한 타석이 왜 다른 12호와는 의미가 다른지, 박상원의 한가운데 150km짜리 공 한 개에 어떤 데이터가 함께 실렸는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마운드 위에 서 있던 한화 박상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994년생 우한 불펜 투수, 신장 187cm에 체중 98kg으로 체격 자체가 좋은 투수예요. 직구 최고 구속이 153km, 평균 구속도 146km대로 유지되고요. 직구와 포크볼이 주무기, 고속 슬라이더를 세 번째 구질로 던지는 전형적인 파워 우완입니다. 2017년 한화 2차 3라운드로 입단해서 2018년 60이닝, 9홀드, 평균 자책점 2.10 시즌으로 한화 가을 야구 진출을 이끌었던 핵심 멤버이고 2023년에는 마무리까지 맡아 16세이브를 따낸 베테랑 불펜이거든요. 그런 박상원이 5회 2사에서 김도영을 만났습니다. 원볼에서 2구째, 시속 150km짜리 포심을 가운데로 던졌어요. 단순히 실투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평균 146km대 직구를 던지는 투수가 한 단계 끌어올린 150km짜리 공이라면 카운트 잡으로 들어간 의도된 직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한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김도영의 배트 스피드 앞에서 150km짜리 가운데 직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비거리 130m라는 숫자가 그대로 답해주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월 3일 KT전, 김도영은 6회 말 유격수 땅볼을 친 뒤 1루로 뛰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꼈어요. 1루 세이프는 됐고 이닝은 마무리했지만 7회 초 수비에 들어갔다가 선두타자 김민혁의 기습번트를 처리하지 못한 직후 스스로 덕아웃으로 들어갔습니다. 챔필이 순식간에 도서관처럼 조용해졌다고 하죠. 작년에 햄스트링을 3차례나 다친 선수이니 기아 사람들 모두가 김도영의 건강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구단 지정병원 검진 결과는 단순 통증, 5월 4일 하루 푹 쉬고 5일 한화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범호 감독은 이날 김도영을 라인업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본래는 부상 대체 외국인 타자 아데를린 로드리게스를 데뷔전에서 지명타자로 쓸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지명타자로는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범호 감독이 한 번 체크하고 두 번 체크하고 트레이닝 파트에 한 번 더 물어본 끝에 4번 지명타자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데를린은 본래 1루와 3루가 주 포지션이라 1루수로 데뷔전을 치렀고 4번 김도영, 5번 아데를린, 쌍포 라인업이 처음 가동된 날이 됐었어요. 그 직전 5월 3일 KT전 1회 말 첫 타석에 김도영이 어떤 어프로치였는지 함께 보면 그림이 더 분명해집니다. KT 외국인 선발 맷 사워를 상대로 김도영은 초구를 그대로 받아쳐 시즌 11호 3점 홈런을 만들어냈어요. 다시 말해 KT전 첫 타석은 초구를 노리는 대범한 어프로치였고 한화전 두 번째 타석은 원볼 카운트에서 2구째 한가운데 직구를 놓치지 않는 정타였습니다. 같은 선수가 이틀 사이에 정반대 어프로치로 11호와 12호를 연달아 만들어낸 흐름이거든요. 한쪽이 막히면 다른 쪽으로 답을 찾는 타격폭이 시즌 초반 김도영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도영의 한화전 첫 타석, 통증으로 빠진 선수가 다시 출전한 첫 타석에서 곧장 좌중간 안타를 때렸습니다. 그것도 좌중간으로 잘 맞은 안타. 두 번째 타석에서 다시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130m 솔로포로 멀티히트를 완성했어요. 단순히 부상이 회복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회전과 임팩트가 시즌 초반 페이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에 가까운 흐름이거든요. 우타자 김도영이 가장 자연스럽게 밀어치는 코스 두 곳에서 잇따라 정타가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허리 회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만들기 어려운 타구잖아요. 한정차 살얼음판에서 만들어낸 130m라는 점도 짚어봐야 합니다. 5회 말 2사까지는 5대5 동점이었어요. 박재현의 솔로포로 균형이 깨진 직후 김도영이 등장해 점수를 6대5에서 7대5로 굳히는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시즌 12호로 단독 1위, 2위 오스틴 딘과 최정이 8개로 따라오고 있던 상황에서
어린이날 한 방으로 4개 차이로 벌어졌어요. 단순히 1위와 2위의 격차가 한 방으로 벌어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5월 첫 주 시점에 KBO 홈런 페이스를 가장 앞에서 끌고 가는 선수가 본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무게가 다릅니다. 작년 햄스트링으로 30경기 7홈런에 그쳤던 선수가 이 페이스로 돌아왔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부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김도영이 어떤 선수인지를 KBO 전체가 다시 확인하는 신호이거든요. 비거리 130m라는 숫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KBO 평균적인 홈런 비거리가 110m대 후반에서 120m 초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30m는 가운데 담장을 한참 넘기는 장타에 해당해요. 단순히 가운데 담장을 살짝 넘긴 솔로포가 아니라 풀스윙으로 임팩트가 정확히 실린 타구라는 의미이거든요. 허리 통증 다음 경기 첫 풀스윙으로 130m가 그대로 나왔다는 건 회전과 임팩트가 통증 이전 시즌 초반 페이스에서 단 한 단계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가장 직관적인 증거잖아요. 5회 2사 솔로포의 무게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점차 5대5에서 박재현의 솔로포로 6대5 리드, 곧바로 김도영의 솔로포로 7대5. 다시 말해 5회매 말 한 이닝에 같은 패턴의 솔로포 2방으로 점수차가 2점으로 벌어진 흐름이거든요. 5대5 동점 상황에서 한 점차 리드와 2점차 리드는 후반 운영의 부담이 완전히 다릅니다. 2점차 이상이 되어야 마무리 투수가 등장하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한화 입장에서는 동점이라는 가장 가까운 가능성이 한 단계 더 멀어지거든요. 단순히 시즌 12호라는 헤드라인 뒤에 한 경기 운영 자체를 굳히는 결정타라는 의미가 함께 따라온 셈입니다. 박상원이라는 투수의 시즌 흐름까지 함께 보면 그림이 더 분명해집니다. 한화 필승조 자체가 시즌 초반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등판도 가운데 150km 직구 한 개로 무너졌어요. 단순히 박상원의 컨디션이 흔들렸다는 분석으로 끝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투수든 KBO에서 가장 빠르게 13호, 14호로 향해 가는 김도영을 만났을 때는 한가운데를 피한다는 단순한 결론으로는 부족합니다. 코너로 빼는 것만으로도 정타를 맞을 수 있는 타자라서 배합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가운데 직구가 답이 아닌 건 분명하지만 그저 코너로 빼는 것만으로 끝나는 타자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날 한타석은 그래서 단순히 영웅서사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첫째, 5월 3일 허리 통증 직후 멀티히트로 회복 신호. 둘째, 단독 1위 굳히기. 셋째, KBO 투수들이 김도영 공략법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신호까지. 세 가지 메시지가 같은 130m짜리 타구 하나에 함께 실려 있어요. 박상원의 한가운데 150km짜리 공 한 개로 넘어간 어린이날 130m. 단순히 한 경기 결정타로만 보면 큰 그림이 안 보이는 한타석입니다. 오늘 김도영의 어린이날 한타석을 데이터로 따라가 봤습니다. 박상원의 150km 직구, 비거리 130m, 32경기 12호, 그리고 부상 직후 첫 멀티히트까지. 오늘 김도영의 데이터가 놀라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다음 분석에 힘이 됩니다. 김도영의 이 페이스가 5월, 6월에 어떻게 이어질지 데이터로 계속 추적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